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나은 클리닉.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뭔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바로 오늘의 주제는요, 호흡기 감염병 결핵입니다. 뭐 흔히 어머, 이 병 옛날에 유행했던 병 아니야? 하시는데요, 여전히 흔하고 사망률도 높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오늘은 또 어떤 선생님께서 나와주시나 했더니 네. 우리 또 민규쌤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결핵이잖아요. 네. 이 많은 사람들이 결핵을 과거에 유행했던 병으로 알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환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결핵 환자는 생각보다 흔하게 많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에서 결핵이 새롭게 진단된 환자는 약 18,000명. 2021년면 한 해 동안 한 해 동안 18,000명 새롭게 진단이 됐고요. 네. 2020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300명 정도 됩니다. 10%가 넘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잘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요. 10만 명당 발병률을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미국의 30배. 미국의 30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병을 한다는 네, 겁니까? 네. 야, 이게 그리고 무슨 일이지? 독일이랑 유럽 선진국의 10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결핵은요, 그러면 어떤 병일까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 컴플렉스라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컴플렉스는 알아요. 컴플렉스는. 결핵균이라는 예. 결핵균. 세균에 의한 감염병입니다. 그 영어 단어 다시 한번 찝어주실 수 있나요?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 컴플렉스입니다. 야, 일단 듣기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결핵하면은 흔하게 이제 제일 흔한 폐결핵만 보통 생각하시는데요. 결핵균은 폐뿐만이 아니라 림프절, 흉막, 콩팥, 장, 뇌, 뼈에도 침범할 수 있는 여러 기관을 침범하는 세균입니다. 이 결핵이 굉장히 많은 곳에 좀 퍼지기도 하는데요. 네네. 이 결핵은 어떻게 하다가 전염이 되는 걸까요? 예, 대부분 공기를 통해 전파되게 됩니다. 예? 그냥 뭐가 침이 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기 중에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거나 기침을 하면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가래, 침 방울이 일시적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네. 그렇게 떠다니는 결핵균이 있는 그것을 다른 분이 호흡을 통해 이걸 마시게 되면 네. 폐 안으로 그게 들어가게 되고요. 폐 안으로 들어간 결핵균이 이제 몸 안에 자리를 잡아서 결핵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말씀드리는 게 그 접촉자의 30% 정도가 결핵에 감염이 된다고 하고요. 감염이 된 사람의 약 10% 정도는 현성화된 활성 결핵, 그리고 90% 정도는 잠복 결핵으로 지낸다고 봅니다. 그 잠복 결핵이라고 하면은 결핵이 걸린 게 아니고 그냥 잠복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결핵균이 몸 안에는 들어와서 존재는 하나 내 몸의 면역력이 그것을 억누르고 있어서 존재만 하고 병은 못 일으키고 있는 상태를 저희가 잠복 결핵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통 잠복 결핵 검사는 투베르클린 피부 테스트라고, 피부 검사라고 해서 이제 피부 검사를 하거나,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혈액을 뽑아서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라는 걸로 통해서 인터페론 분비 검사요?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라고 네. 보통 이그라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줄여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 약자로 해가지고 저희 그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잠복 결핵은 이제 원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핵 환자가 우리나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제 결핵 환자만 돌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잠복 결핵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라에서 열심히 관리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요즘에는 점차 이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잠복 결핵, 말 그대로 잠복 상태이기 때문에 잠복 결핵 환자가 나이가 들어가거나 당뇨병이나 아니면 특별한 다른 질환이 생기면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잠복 결핵의 무서운 점이죠. 이 잠복 결핵이 그냥 잠깐 잠복하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네네. 그냥 계속 상주를 하고 있는 거네, 네네. 애들이. 야, 이게 더 무서운 건데 거의 뭐 이 정도면 전세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내고? 그래서 엄청 무서운 무섭죠. 녀석들이네요. 돈도 안 내고 이렇게 잠복을 하고 있는 거 네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공기 중에 전파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코로나19처럼 이 결핵도 만약에 걸리게 된다면 좀 격리 기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결핵 환자는 기본적으로 최소 2주 격리를 해야 되고요.
2주 이상 결핵약을 잘 복용하고 그리고 이제 객단 검사를 통해서 남한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이 나면 그때 결핵 격리가 해제가 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경증인 경우에는 재택격리 그리고 중증인 경우에는 병원의 음압병실에. 음압병실은 또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결핵 환자가 대화를 하거나 기침을 하면은 공기 방울로 이제 작은 공기 방울이 날아다닐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병동 안에 음압을 걸어놔서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사람한테 밥을 넣어주거나 저희가 뭐 의사가 진료를 간다고 하는 순간에 문을 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압이 걸려 있어야지 문이 열릴 때 결핵균이 그 문 밖으로 안 나오고 안으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그 음압이 뭡니까? 압력을 반대로 거는 거죠. 이게 주사기 원래 이렇게 맞고 이렇게 따라 땡기는 당기면 것처럼. 안쪽이 이제 압력이 낮아져 가지고 이렇게 주사기 당길 때 뭔가 공기 차는 그 느낌에 네. 그걸 걸려 예, 그거를 있는 거지. 살짝 그런 상태로 걸려 있으니까 문을 열었을 때 공기가 항상 그 방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못 나오게. 또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시설이 돼 있구나. 예. 와, 되게 멋집니다. 네. 이렇게 결핵과 코로나19 약간 좀 비슷한 듯 좀 다를 것 같긴 네네. 한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둘 다 주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킨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코로나19는 바이러스 질환인 거는 아시죠? 바이러스 질환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쵸.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이고 코로나19는 굳이 그 중증이 아니라고 특정 대상이 아니면은 내가 약을 먹지 않더라도 내 몸의 면역력으로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결핵은 우리가 감염이 돼서 잠복 결핵이든 활성화된 결핵이든 결핵에 감염이 되게 되면 약을 먹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결핵이 그렇게 센 네, 놈입니까? 계속 우리 몸이 없애진 못하고 감염이 되면 계속 잠복을 하든지 아니면 죽기 전에 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활성화돼서 괴롭히든지. 근데 이게 자기가 결핵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증상은 어떤 게 나타날까요? 결핵의 가장 이제 흔하고 유명한 증상은 이제 기침이죠. 근데 이제 지속적인 기침이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감기나 그런 병으로는 일주일 이상 기침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결핵 환자 비율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2주 이상 지속적으로 기침을 하면 의사와 꼭 결핵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주변 분들 중에서도 기침을 좀 강하게 며칠 동안 계속 한다 이러면 한번 병원에 이제 가볼 거 권유해 주는 게 좋긴 2주 하겠네요. 이상 하시면 병원에 와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결핵의 특징적인 증상 중에 이제 객혈, 피 그리고 혈담, 가래에 피 있는 거. 이거는 뭐 객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도 흔히 등장할 정도로 결핵이 이제 특징적이고 유명한 증상 중에 하나였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검진이 발달해서 그렇게 되기 전에 다들 치료가 되시거나 이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드물고요. 이제 감염이 돼서 전신 증상으로는 체중이 줄거나 아니면 밤에 땀이 나는 야간 발한, 그리고 뭐 발열, 식욕 부진, 무기력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핵은 어떻게 진단이 되는 걸까요? 결핵의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진단 방법은 객담, 가래를 채취하여 결핵균을 확인하는 겁니다. 흉부 CT나 아니면 뭐 기관지 내시경으로 진단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이 객담 도말 검사라는 또 검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이게 필수 사항일까요? 네, 객담과 가래 검사는 크게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아까 영어는 그렇게 잘하셨는데 갑자기 한글은 한글을 안 써가지고요, 저희 이거. 다 영어로 쓰시는 네네네. 자, 영어로 해주세요. 이거 너무 빤히 쳐다보니까 막 눈물이 나가지고. 죄송해요. 아이고 뭐 어디 보고 해요? 이거 저를 쳐다보니까 저도 눈을 계속 뜨고 있으니까 그죠? 눈에서 점점 어디- 눈물이 나와가지고. 저 사진 보고 얘기할게요 지금.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객담 도말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네, 객단 검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균 도말 검사, 그리고 PCR 검사, 배양 검사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가족진 지금 막 이렇게 밀접 접촉처럼 그 가족분들도 이제 검사를 받으셔야 될까요? 받아야죠. 이제 같이 살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접촉하는 가족 접촉자 그리고 일정 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시간을 보낸 밀접 접촉자 그분들은 따로 결핵기에 걸렸는지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결핵 치료 기간은 증세에 따라 좀 달라지나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한결의 약제는 최소 6개월 이상 복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공동이라고 해가지고 폐가 녹아가지고 이제 구멍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항생제, 그 항결핵제 내성 있는 결핵균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아, 그렇다면 이 잠복결핵, 이 초반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관리와 이 치료가 좀 다른가요? 아, 결핵이랑 치료가 다르냐고요? 네네네. 네. 우선은 잠복결핵은 관리라는 거는 이제 잠복결핵은 전염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굳이 격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치료는 둘 다 이제 항결핵 약제를 통해서 현성결핵도 그렇고 잠복결핵도 그렇고 치료를 하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4가지 약을 한꺼번에 먹기 시작하고 2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3가지 약 정도를 최소 4개월 이상 추가로 복용하게 되고요. 잠복결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약을 9개월 복용하는 건데요. 이제 대신 이제 한 가지 약이라서 부작용도 훨씬 적고 환자분이 먹는데 덜 힘든 대신에 9개월 정도 약을 잘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흔치가 않거든요. 아, 장기간 동안 이걸 복용하는 게 또 쉽지가 않죠. 예, 보통 잘 안 네. 오시죠, 오시다가 이제. 아, 그쵸. 예, 그리고 나는 별로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한 가지나 다른 약제를 병합해가지고 3개월이나 4개월로 치료를 끝내기도 합니다. 아, 그렇게 그럼 이렇게 치료하신다면 휴유증이나 합병증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우선 이제 잠복결핵이나 아니면은 폐결핵 초기에 빠르게 치료를 받는다면 합병증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결핵이 심하면은 이제 폐가 쉽게 설명드리면 녹고 이제 거기에 이제 구멍이 생기고 그런 것들은 이제 치료도 어렵고 치료를 하더라도 파괴된 폐는 돌아오진 않죠. 그럼 미리 예방하는 게 진짜 좋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도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박소영 씨 혹시 어깨에 네. 그 예방접종 주사 흉터 없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왜요? 예? 발바닥에 맞으셨나? 저요? 예. 아, 그 예전에 불주사 얘기하시는 맞아요. 거죠. 근데 흉터가 요즘에는 흉터가 안 남게. 요즘 분이 아니시잖아요. 잠깐만요. 그 얘기는 제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한방 먹었는데. 선생님 혹시 나이대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찾아봤는데 뭐 큰 차이가 없으시더라고요, 저랑. 혹시 호랑이 띠신가요? 토끼 띠신가요? 비밀입니다. 잠깐만요. 내 나이는 다 검색해보시고. 공개적으로 나간 날이 아니, 어쨌든 공개적으로 저는 다 비슷하시더라고요. 공개 촬영을 해주시고. 아, 그럼 비슷하면은 호랑이 아니면 네네, 용 그렇게- 아니면 네네, 토끼. 그렇게, 네, 요 그렇게 셋 중에 생각하시면 하나죠. 되고요. 결핵 예방 접종은 이제 BCG 백신이라고도 해가지고 이제 피부 아래로 이제 약독화된 결핵균을 넣어서 맞는 백신을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아기들이 아마 태어나서 가장 빠르게 맞는 예방 접종 중 하나일 불주사. 겁니다. 예, 최근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피내로 주사하는 게 아니라 도장 형태로 여러 곳으로 이제 나눠서 주사를 해서 흉터가 적게 남거나 거의 안 남게 하는 주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 선생님도 혹시 그럼 자국 있으십니까? 예, 있죠. 그럼 옛날 분이시네요. 네. 저보다 조금 더 윗 연배이실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새로운 주사는 그렇게 많이 최근에 나온 지가 그렇게 아주 오래되지 아주 오래. 않았습니다. 그럼 네. 저도 어딘가 있긴 있는데 제가 못 찾나 보요. 네, 어릴 때 그래서 저는 알기로 잘 모르지만 네. 그 뭐 여자 아이들은 흉터가 남는다고 뭐 엉덩이나 발바닥 쪽에 맞은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네, 있네요. 근데 추천되진 않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선제적 관리가 중요한 결핵이잖아요. 네네네. 국가 차원에서 진단과 치료가 혹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약 20년 이상 결핵 발병률 OECD 1위라는 오명을 예? 가지고 있어서요. 이게 1위라고요? 네. 2위도 아니고 1위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우리나라는 결핵의 왕국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아유, 하필 또 결핵의 네. 왕국일까요? 예. 네, 근데 이제 너무 얘기하고 다니면 그 일반인분들이 불안해하시니까 그쵸.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나라에서 그래서 엄청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결핵 환자로 진단이 되게 되면 국가에 등록이 되고 산전특례라고 해서 이제 특수한 환자군으로 분류가 돼가지고요. 뭐 검사, 치료 그런 거에 대부분의 비용을 국가에서 담당해주고요. 그리고 일정 인구 이상의 시도 보건소에는 결핵 그 파트가 따로 있어서요. 뭐 검진, 치료 그리고 뭐 접촉자 검진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해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도 검진을 통해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또 스마일 배지를 달고 오셨으니까 네네. 오늘 유쾌하게 웃으면서 이제 네. 다음 인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